여러분은 길을 걷다가 눈길이 저절로 가는 노년의 신사나 숙녀를 마주친 적이 있으신가요? 화려한 옷차림이나 값비싼 명품 때문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품격, 바로 귀티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화장품이나 옷차림, 말투나 행동으로 어떻게든 가꾸고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표면적인 것들보다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삶의 태도와 습관, 내면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마치 수백 년 된 골동품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흔적처럼 인위적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말이죠. 요즘 들어 제 주변에서도 은퇴 이후 더욱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카페에 앉아 있는 70대 노신사들 중에는 그저 비싼 옷을 입었을 뿐인데도 왠지 불편해 보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소박한 차림새에도 주변 공기마저 바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차이는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나이만 먹었다는 소리를 듣는 게 두려우신가요? 40년간 수많은 인생을 관찰하고 연구해온 제가 오늘은 특별히 나이 들수록 더욱 귀티 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닌 삶의 방식과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특징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 심지어 타고난 외모와도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내면의 귀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대든 80대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초라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거나 과거에 집착하며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반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매력과 품격을 갖추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세월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숙해지고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징들은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노년층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이자 제 자신이 직접 실천하며 느낀 변화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품격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절제와 단순함의 미학을 알고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적게 소유하는 미니멀리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귀티나는 노년의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군더더기가 없다는 것이죠. 옷차림은 화려하기보다 깔끔하고 적절하며 말은 많기보다 핵심을 찌릅니다. 심지어 집안 인테리어도 화려한 장식보다는 오래도록 간직해온 몇 가지 의미 있는 물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80대 교수님은 평생 모은 책 중에서 정말 소중한 100권만 남기고 모두 기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지식의 보고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평생 책을 읽었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 안에 녹아든 지혜뿐이라고
모든 책을 다 갖고 있어봐야 결국 먼지만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교수님의 자택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단출하면서도 깊이 있는 서재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벽 하나를 가득 채운 엄선된 책들과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오래된 원목 책상. 그 공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절제뿐만 아니라 언행에서도 절제의 미학은 드러납니다. 귀티나는 노년층은 대화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특히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도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물건, 더 화려한 장식, 더 긴 이야기, 더 큰 목소리.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더할수록 오히려 빈곤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비싼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서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절제의 미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물건, 관계, 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손에 들고 이것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기쁨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면 나머지 것들의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만 있다면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스트레스도 줄고 어떤 옷을 입어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모든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정말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절제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특히 험담이나 쓸데없는 걱정에 관한 이야기는 최소화하세요.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당신의 말은 더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한마디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절제와 단순함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정리할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자유로워지는 느낌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은 것들의 가치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100권의 책 중에서 한 권을 고르는 것보다 10권 중에서 한 권을 고르는 것이 더 쉽고 그 한 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적게 가질수록 가진 것들에 더 감사하게 되는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미학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0세에 새로운 취미 10개를 시작하는 것보다 평생 해온 한 가지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절제와 단순함의 미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의미 있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품격과 귀티는 어떤 값비싼 물건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경청과 공감의 예술을 마스터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대화에서 자신의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는 모습은 깊은 지혜와 여유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 만난 어르신인데도 대화를 나눈 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존경심이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대화 내내 자신의 성공담, 자녀 자랑,
혹은 건강 이야기만 늘어놓는 노년층을 만나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지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경청의 자세와 공감 능력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만난 한 은퇴한 의사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분과 나눈 30분의 대화는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유명한 의사였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적절한 질문을 던졌죠.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 그분이 의료계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알게 되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그와 반대로 만날 때마다 같은 자랑과 불평을 반복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연설을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이 필요할 뿐이죠.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2배로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경청과 공감의 예술을 실천하는 분들은 대화 중에 몇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눈을 마주치며 온전히 현재 대화에 집중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만으로도 사람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둘째, 이들은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경험을 얘기하기 위해 상대의 말을 자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노년의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셋째, 그들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어떤 의견이나 경험에 대해 즉각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넷째, 그들은 적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저 경청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은 대화로 이끌어가는 질문들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신문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는 절묘한 균형 감각이 있죠. 제가 아는 한 70대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대화에서 내 지식을 뽐내고 싶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에서 배울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요. 나이 들수록 말을 적게 하고 듣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지혜가 쌓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경청과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화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대화의 목적이 나를 표현하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연결되는 경험으로 바꿔보세요. 대화 후에 내가 얼마나 말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배웠는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적극적 경청을 연습하세요.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중간에 내 생각을 정리하거나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지 마세요. 온전히 현재 순간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감하는 표현을 늘려보세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 적절한 맞장구나 공감의 표현을 통해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맞장구가 아닌 진심 어린 반응이어야 합니다. 넷째,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도 상대방과의 연결을 위한 것인지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경험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 이 대화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지를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청과 공감의 예술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인간관계의 질이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진정한 친구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의 전문가입니다. 20대 청년부터 같은 나이의 노인까지 모두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항상 자신을 표현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면 대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모든 대화에서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지위나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종류의 존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청과 공감의 자세가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자기 통제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적게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경청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말하는 시간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것이 귀티나는 노년으로 가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배움의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80대인데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시작하는 분들, 그들의 눈빛에는 젊은이들에게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반짝임이 있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과거의 영광이나 경험만 이야기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자신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78세의 이명자 할머니는 정년퇴직 후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항상 남미 여행을 꿈꿔왔는데 현지인들과 대화하며 여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공부한 결과 지금은 스페인어로 소설을 읽을 정도가 되었고 실제로 남미 5개국을 홀로 여행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께서 그 여행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시니어 여행자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블로거가 되셨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손주의 도움을 받아 블로그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혼자서 콘텐츠를 만들고 소통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때로는 좌절스럽고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이 삶에 활력을 준다고 말이죠. 또 다른 예로 83세에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영호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 은퇴 후 우연히 시작한 요가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시니어를 위한 요가 클래스를 직접 운영하며 동년배들에게 건강한 노후 생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나이를 한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주는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에 관한 고정관념 말이죠. 너무 늙어서 이제 배울 수 없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늦었다는 생각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죠. 둘째,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볼 때도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변화를 추구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10분씩 새로운 언어 앱을 사용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보세요. 작은 성취감이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유지하세요. 손자녀나 젊은 이웃, 동료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새로운 관점과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들의 문화나 생각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섯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스터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법과 인터넷 활용법은 알아두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인지 기능이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이런 시기에 삶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활동이나 배움은 종종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자부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에 관심을 가지면 젊은 세대와의 대화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손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이미 충분히 배웠다고 이제는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귀티나는 노년의 모습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학습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 성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뒤처지거나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귀티 아닐까요?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제와 단순함의 미학, 경청과 공감의 예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배움의 자세.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닌 삶의 태도와 내면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외모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주름이 늘어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며 신체적 에너지도 젊었을 때만큼 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세월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입니다. 귀티는 결코 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 명품 가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태도와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절제된 언행, 따뜻한 경청의 자세, 끊임없는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 이런 것들이 모여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 세 가지 특징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대든 90대든 오늘부터 절제와 단순함을 실천하고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끔은 주변에서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70세에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거나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런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는 선구자가 되어 보세요. 나이 들어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연스러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 초라한 노년이 될 수도 귀티나는 노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입니다. 절제된 삶을 통해 본질에 집중하고 진심 어린 경청으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끊임없는 호기심과 배움으로 정신적 젊음을 유지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귀티, 나는 노년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오히려 젊었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깊은 지혜와 여유를 가져다 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귀티나는 노년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모여 완성되는 인생의 걸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품격 있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한 이런 주제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